그래서 평검사부터 검찰 전체가 다 논란인 가운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사진에 보이는 총장 대행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져서 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아, 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항소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용산 법무부가 왜 나옵니까? 라는 논란이 지금 뜨거운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만석 총장 대행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전 내부회의 대검 부장 7명이 총장 대행에게 노 대행 책임지고 사퇴하시오. 이거 해명 전까지 당신 지휘받지 않겠다. 라고 사퇴를 면전에서 요구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항소조차 막은 총장 대행이 무슨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비공개 면담한 대검 연구관들 20여 명. 보세요. 대검 부장들, 대검 연구관들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검찰의 공소 유지 의무를 포기한 건 아니야. 합당한 책임을 다해라. 물러나라라는 요구를 면전에서 했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의 리더십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뿐이 아닙니다. 대검 부장, 대검 연구관에 이어 전국 검사장 18명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플러스 검찰 내부망에 18명 이례적 집단 성명, 노 대행의 입장 납득되지 않는다. 항소 포기 지시에 구체적 경위, 법리적 근거, 상세한 설명 요청해라. 이 셋 중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친 항의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설명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항소를 막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라는 거죠. 여기에 자 보세요. 대검 부장에, 대검 연구관에, 전국 검사장에, 전국 지청장까지. 전국 지청장 8명.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는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게 될 것이다. 여기에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 담당 6명까지. 항소 포기 지시 경위 등 상세한 설명 요청한다. 보세요. 대검 부장, 대검 연구관, 전국 검사장, 전국 지청장, 법무연수원 검사 교육까지. 그리고 평검사들까지. 검난에 불붙었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였습니까? 노 대행은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묵묵부답 한마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자, 노 대행이 한 발언이 논란인데 논란의 발언입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검찰 연구관 면담 이후에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라는 뜻을 전해왔다. 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 보세요.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의 항소를 막고 나서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항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를 막았다는 겁니다. 일파만파, 삼파사파입니다. 검찰 출신의 김건수 변호사님. 저는 이 노 대행의 이 발언이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고 안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항소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뭐 어떤 관계를 뭘 고려했다는 겁니까? 아니 검찰이 어려우니까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미 폐지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문 닫는 거로 정해진 그렇죠. 거잖아요. 문 닫는 거 정해져 있는데 마치 자신이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그렇게 얘기 들리는데 아니 그럼 항소 포기한 게 용산 법무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본인은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걸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힘드니까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하면
내가 계속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랄지 검찰총장 하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저 소리 자체가. 아니 그런데 지금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일단은 애교가 있잖아요. 애교에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3분 중대 사건 3분의 2 이하로 됐죠. 그다음에 일부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거 자체가 그냥 무죄가 아니고 추징금 7천억 또 추징 보전되어 있는 2천억 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더군다나 그거 관련돼서 이제 정진상이랄지 대통령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반 사건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항소해야 할 사건인데 예외적으로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그건 내가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그 얘기를 자백한 거죠.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정치적 고려하면 안 되죠. 근데 저 자백한 거잖아요. 나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자기 말은 검찰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만석 검찰 직무대행이 검찰을 완전 폐지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지난 국감에서 뭐라고 했죠? 검찰 폐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은 자신도 검찰이 없어져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 수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닌 게 아닐까. 결국 이런 이제 사태가 나게 된 거죠. 아까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자기가 떳떳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 기자가 물었으면 대답을 했겠죠.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뭔 양심에 반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네네. 이제 비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에 이제 검란이라고 해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중수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반대했던 이제 최재경 검사장을 징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것보다는 훨씬 덜했어요. 근데 이제 검사들이 폭발을 한 거죠. 검찰청 폐지하려고 할 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걸 도화선이 돼가지고 거기다 대고 검찰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런 행위를 일삼으니까 정치적 결탁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검사들이 다 분노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독재 정권 때도 검찰이 정치적 수사로 인해서 많은 손가락질 받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게 더 심해졌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 굉장히 정치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 때 친윤 검사들 또 정권이 바뀌니까 이 검찰 수뇌부들이 너무 정치 권력과 유착이 돼가지고 정치 오물 자체를 검찰에 막 튀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만든 거죠. 거기 노만석 직무대행의 책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앞으로 이제 정치에 오염될 이유도 없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보니까 일부 검사들이 현재 권력의 부역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방송에서 우리가 함부로 쓰지 못하지만 그럼 검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권력의 하수인이고 부역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왜 대장동 일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그들을 위한 항소 포기를 하고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의 강한 비판,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아니면 뭐 항소에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안 그래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뭐 용산과의 관련성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총장 대행의 입에서 용산과의 관계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도 더 논란이 거세졌는데 여권 내에서도 노 대행의 발언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용산 법무부 얘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은 일단 항소 포기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하고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 지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검찰들의 저런 집단적인 반발 이런 걸 보면서 뭐 권력의 부역자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자성과 반성이 먼저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그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혹은 해결사처럼 굴었던 그 모습, 김건희 씨 수사하면서 핸드폰 다 뺏기고 황제 수사하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검사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속영장, 구속기한 다 날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유일하게 전무후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 단위로 계산했던 그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누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걸 기억이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침묵했는가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과제가 되었죠. 이제 향후 1년 동안 후속 조치가 남아 있는 셈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은 이제 완전히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되는 그 상황이니까 체념하고 이런 집단 반발 없었고 수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1심 항소심 포기한 자제한 민주당의 표현대로 따르면 자제한 이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단 반발하고 벌떼처럼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검찰도 조금 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네. 그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한 이 정우진 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협의했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문정 검사장 얘기대로 누구라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항소장 내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주체적으로 이 결정을 못하죠?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수사 지휘가 아니었다. 그냥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결정해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달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를 용산 핑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혹은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로 항소장 냈으면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총장이 사실은 막으면 검찰 조직 분위기상 그 총장이 결재를 막았는데 그렇죠. 그 항소를 할 수 없죠. 그건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검찰 주류에 오래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신 얘기 같은데 총장이 막았기 때문에 항소는 막힌 거고 결재 서류 마감 7분 전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검찰총장이 막았냐를 두고 용산 법무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인 건데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그렇다면 조금 더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정성호 법무장관하고도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설명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오늘 그 장관 정책보좌관 얘기에 따르면은 얼마든지 항소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만석 대행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본인이 왜 이거를 결정을 못했던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왜 본인은 계속해서 남 핑계만 대고 있는가?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은 없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연가 내고 지금 하루 쉰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투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